경찰에 피살된 한인 양용씨 유족이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모든 기록물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네타냐후 총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우겠다며 공격을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입지가 약해질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짜 보톡스를 맞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DC는 위조된 가짜 보톡스 주사약이 비의료시설에서 시술되고 있으며 입원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항공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앞바퀴가 나오지 않아 동체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정치 공세라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이브닝 뉴스입니다. 경찰에 피살된 한인 양용 씨의 유족이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모든 기록물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하주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이해되지 않고 사건에 대한 해명이 너무나 의심스럽다. 지난 2일 경찰의 총격에 숨진 40대 한인 양용 씨의 유족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우선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양 씨를 데려나오기 위해 무려 9명의 경찰이 아파트에 들어간 것부터 이상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압도적인 숫자의 경찰이 양 씨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 바로 총격을 가한 점도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 police did not tell us they killed our son until over an hour later. They wouldn't let us see his body and say goodbye. He had been suffering from auditory hallucination, physical pain and manic depression. And he'd been really trying hard to improve his physical and mental health. 총격 이후 유족에게 알리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고 가족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도 수상하다는 주장입니다. 경찰들이 총격 발생 후 바로 현장을 깨끗이 치운 것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현장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y kept the parents out. They kept the parents away from the dead son and they cleaned up the apartment. They spent hour after hour sanitizing a crime scene. They destroyed all the physical evidence at the crime scene. 유족들은 제일 먼저 카운티와 시정부가 입수한 모든 사건 증거와 기록을 투명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족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네타냐후 총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우겠다며 공격을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입지가 약해질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피난민들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지상전을 벌이면 공격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이스라엘은 손톱만으로도 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אם נצטרך לעמוד לבד, נעמוד לבד. אמרתי כבר שאם צריך נילחם בציפורניים, אבל יש לנו הרבה יותר מאשר ציפורניים. 이스라엘군은 라파 공격을 포함해 계획된 작전을 수행할 만큼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라파에서 지금까지 민간인 15만 명이 대피했으며 최소 10개의 하마스 지하 터널을 발견하고 하마스 무장대원 5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 전면전 반대 입장을 계속 밝혀온 미국은 선택은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면서도 미국이 손을 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argument that somehow we're walking away from Israel, we're not going to help them defeat Hamas, doesn't comport with the fact. 다만 라파 공격은 이스라엘 입지를 약화시킬 뿐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ajor military operation in Rafah would further weaken Israel's standing in the world, would further create distance from its partners in the region.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 모두 협상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합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일부 이민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 희망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민법은 범죄 전과가 있거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절차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 정책에 던지는 승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가짜 보톡스를 맞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위조된 가짜 보톡스 주사약이 무면허 의원이나 비의료시설에서 시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원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자들은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CDC는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11개 주에서 22명의 피해자가 보고됐으며 그중에는 캘리포니아주도 포함됐습니다. CDC는 시술은 대부분 가정이나 운동시설에서 이뤄졌다며 비의료시설에서 시술받는 보톡스는 절대 맞아서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잉 항공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앞바퀴가 나오지 않아 동체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활주로에 서 있는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탈출합니다. 여객기에서 화염이 보이고 여기저기에선 승객의 비명이 들립니다. 현지 시간 9일 새벽 세네갈에서 승객 79명 등 85명을 태운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중 활주로에 미끄러지면서 동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Pour dégager piste bi déjà donc avion mënatul woon wàcc mënatul woon dem passagers yi nga xam ne dañoo gaañu jël leen en charge rapidement service aéroport yi. 앞서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선 페덱스 소속 보잉 767 화물기가 착륙 장치 고장으로 동체 착륙했습니다. 착륙 중 앞바퀴가 나오지 않아 기체가 앞으로 고꾸라진 겁니다. 사고 직후 조종사 2명은 구조됐습니다. 지난 1월 5,000m 상공을 운항하던 보잉 737 여객기 벽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동체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3월엔 이륙 직후 타이어가 떨어지는 사고가, 비행 중 엔진에 불이 나 긴급 회항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자 미 상원 청문회가 열렸고 충격적인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In a rush to address its bottlenecks in production, Boeing hit problems, pushing pieces together with excessive force to make him appear that the gaps don't exist, even though they exist. 문제 제기는 묵살되거나 보복이 뒤따랐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보잉사 측은 안전과 품질을 우선 고려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 연방항공청은 737에 이어 787 드림라이너 등 기종을 확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얼바인에서 은행을 털던 아시안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잡고 보니 바이올린을 상습적으로 훔쳐 되팔던 절도범이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올해 57살의 마크 맹을 은행 강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맹은 수집가로 위장한 채 전국의 바이올린 가게에 연락해 고가의 바이올린을 구매하기 위해 대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이올린을 되돌려주지 않고 딜러에게 되파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맹이 되판 바이올린 중에는 17만 5천 달러짜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맹은 얼바인에 위치한 US뱅크 매장에 들어가 창고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맹은 결국 며칠 뒤 체포됐고 맹에게는 2가지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맹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낙서로 유명한 LA 다운타운의 초고층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오션와이드 홀딩스가 지난 2015년 건설을 시작한 오션와이드 플라자라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재정난으로 지난 2019년 공사가 중단됐고 그래피티 예술가들의 캔버스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는데요. 오션와이드 측은 올 가을쯤 팔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커서 판매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물의 시장 가치는 현재 4억 3,400만 달러인데 미완성 건물이어서 건물 완공 비용이 인수 가격의 2배 정도인 8억 6,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큰 만큼 대규모 기관 투자자나 중동 또는 유럽 등의 국부 펀드들이 매매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A의 거리가 예전보다 많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구리선 절도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범죄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 3월 구리선 절도 건수는 총 3,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9%나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구리선 절도는 LA 가로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LA시 가로등 관리국의 연간 서비스 요청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선 절도 범죄 피해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별로는 LA 다운타운이 가장 많았으며 보일하이츠와 웨스트레이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정치 공세라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뒤 1년 9개월 만에 내외신 출입기자 150명 앞에 섰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첫 질문부터 부족했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제가 국정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오해가 있어 바로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이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그때 대통령이 나서서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선수사 후 특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과 국방부 수사 결과를 질책했다는 의혹을 묻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결과의 경로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국방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은 인사검증 기관도 전혀 알 수 없는 거라며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당시 수사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그거를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저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혜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건 정부로 넘어온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솔직했다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고집불통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내용으로 국민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책상 앞엔 자신의 명패 대신 영문 글귀가 담긴 명패가 놓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트루먼 전 미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이 2년 전 방한 때 선물한 겁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이 추가 질문을 받으면서 70분 넘게 진행됐습니다.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도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 현실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해법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저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며 협조할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입장에 대해 의료계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의견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서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를 비난했지만 대통령 회견 내용엔 말을 아꼈습니다. 공식 입장은 오늘 밝히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대통령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란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했던 겁니다. 원점 재검토가 좀 용어가 안 좋으면 정부에서는 유예란 얘기도 해보고 중지란 얘기도 해봤는데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 근거 제출을 요구한 걸 고리 삼아 이젠 정부가 근거를 제시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록이랄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또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게 좀 더 우선이지 않나. 그게 졸속 행정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의대교수협의회는 증원배정위원회에 충북도 공무원을 참석시켰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면 8개 거점 국립대학과 서울대의 교수회장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대 증원학칙 반영에 제동이 걸린 대학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경고한 데 대해선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증원 재검토 요구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평가기관에서 내년도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료개혁 특위 2차 회의를 여는 한편 법원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의 경영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지분 협상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을 일본에 뺏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라인 야후의 모회사 지분을 네이버와 절반씩 보유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 즉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金額だとかサイズがありますので、それもですね、含めてとにかくよく話し合うしかないだろうと。他から言うと、おそらくそこまでにまとまるということも非常に難易度が高いんじゃないかと。 소프트뱅크는 100%의 지분을 가진다면 다양한 전략이 가능해진다며 우회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에서 네이버를 지우려는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들이 자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제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플랫폼 주권이나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동남아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확보한 라인을 발판으로 일본 자체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SNS가 확대가 되니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하나를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을 거고요.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한층 거세졌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참담한 외교 등 여야에서 한일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에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한 국민은 없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네이버가 상대방과 물밑 협의 중인 걸로 안다며 네이버의 요청을 존중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최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었죠. 그 이후로 삼겹살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유통업계에서는 명장까지 동원해 관리에 나섰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매용 고기를 마지막으로 손질하는 대형마트 축산 작업장입니다. 기계로 썬 삼겹살을 다시 한 줄씩 펼치고 양쪽에 있는 지방, 일명 끝지방을 일일이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특히 흉추 10번에서 14번대 사이 쪽에 뭉치 지방들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방 정선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방이 절반을 넘을 경우 아예 폐기 처리합니다. 지방은 세 부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지방 맛밖에 안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전국에 10명밖에 없는 축산 명장들을 초빙해 각 점포를 돌며 지방 손질 코칭에 나선 건 어느 때보다 삼겹살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민감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판매한 제주도의 한 식당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삼겹인데 비계가 없는 쪽으로 하고 해서 자세히 보는 편이죠. 요즘 또 돼지고기 굉장히 비싸잖아요. 흰 부분 많은 건 다 비계거든요. 그렇게 장사를 하면은 신뢰가 떨어지죠. 삼겹살도 뼈 있는 부분이 진짜 삼겹이지. 포장 방식도 펼침으로 바꿔 크기가 작은 용기에 삼겹살 일부를 접어 담던 것을 지금은 가로 약 33cm, 긴 용기에 한 줄씩 펼쳐 고객이 눈으로 고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 품질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을 1cm 이하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외식업계 판매 물량에 대해선 사실상 점검이 불가능해 식당 주인들이 소비자 불만을 의식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민족학교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다카 수혜자들의 신분을 자동으로 연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민족학교가 다카 수혜자들의 신분 자동 연장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김진우 사무국장은 특정 이민자들에게 540일까지 노동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연방이민국이 다카 수혜자들만 뺐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등록국 DMV는 리얼 아이디 발급에 시간이 걸리고 준비할 서류도 있어 자칫 마감 시한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리얼 아이디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내에서 교내 폭력이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경찰관을 캠퍼스에 다시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LA 통합교육부 내 2018에서 19학년도는 2,315건의 폭력 신고가 보고됐지만 2022에서 23학년도에는 무려 4,569건이 신고돼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내 경찰관의 부족이 폭력 증가의 원인이라며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스와니 타운센터 파크에서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축제가 개최됩니다. 미셸강 주 하원 의원 후보가 조직하고 주최하는 이번 축제에는 태권도와 국악원, 한국문화원 등 단체들이 참여해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을 펼치고 K-팝 댄스 공연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시니어 여성을 노린 금품 절도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최근 한인마켓 주차장에서 7, 80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핸드백을 절도당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니어들은 가급적 인적이 많은 앞쪽 자리에 차량을 주차해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매미와 아마겟돈을 합친 매미겟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하게 주목받는 음식이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듬뿍 섞어 만든 매콤한 양념에 지금 뭘 넣는 거죠? 놀랍게도 매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 조셉 윤이 만든 이른바 매미김치입니다. 매미를 통째로 양념과 버무려 바로열기 천천히 단단한 껍질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담그는 건데요. 매운 걸 잘 못 먹으면 샐러드나 과카몰리 같은 음식에 매미를 넣어도 좋다는데요. 수년간 곤충 요리를 개발해온 이 요리사는 이달 말부터 올여름까지 엄청난 매미떼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소식에 식재료로서 매미의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으니까 먹어서 없애자는 건데 과연 이게 통할까요? 실제로 매미는 단백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해 최근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자세가 가능한 걸까요? 빙글빙글 후프를 돌리는 여성 동료에게 한 여성이 몸을 뒤로 접은 채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이 여성은 대중에게 이른바 일라스티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영화 인크레더블에서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인데 태어날 때부터 유연성이 남달랐다고 하니 이보다 딱 들어맞는 별명도 없겠다 싶습니다. 몇 해 전부터 포르투갈과 동남아 등을 돌며 독창적인 묘기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분야 세계 기록도 벌써 여러 개나 달성한 고수라 인기가 뜨겁다고 하네요. 태국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나무를 잔뜩 실은 트럭 한 대가 철도 건널목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는데요. 그 순간 열차가 등장하더니 트럭과 쾅!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난 7일 태국 탄자나부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황당하게도 이게 이제야 작동하네요. 열차가 접근하면 미리 내려와야 하는 차단기와 경고등, 사이렌이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럭에 탄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과실로 판명되면 책임자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축제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덩실덩실 즐겁게 춤추던 축제 참가자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는데요. 상대방을 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기까지 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잘 놀다가 왜 이러나 싶죠. 사실은 볼리비아 안데스 지방의 전통 축제 틴푸입니다. 마을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1년에 단 하루 격투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맺혔다면 풀어라.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데 문화와 볼거리 그리고 폭력이 어우러지는 보기 드문 축제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5월 9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